김성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회를 보면서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PPT를 80장을 준비했어요. 80장.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놀라시는 것 같은데 시간 정확히 맞춰서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에브리데이 클래시스 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SNS라는 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부터 사실 개인 태블릿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좋은 서비스를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SNS는요, 대화할 수 있고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고 내 상태를 알릴 수 있고 인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급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의 역할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보다 경청할 수 있고 세상을 들을 수 있고 세상에 참여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아이들은 과연 경청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학교 폭력이 많아진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요. 아이들은 욕설이라는 콘텐츠를 집단 그룹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인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집단 공유 사례의 예예요. 예, 한번 보시면. 예. 그리고 콘텐츠가 고갈되면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아무 무의미한 것들 떠돌면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할 일 없으면 이런 거 나랑 친구 왜 해주는 거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심심하면 학교 욕도 하죠. 자리 바꾼 후 이런 거. 예. 욕도 하고 이런 콘텐츠를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예. 거의 뒷골목 문화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할 게 없으면 이제 이런 쪽으로 가죠. 게임 중독되다가 너무 중독되면 담임한테도 이렇게 게임을 추천을 하라 해요. 예. 요즘 학부모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더 심해지면 이렇게 갑니다. 예. 스트레스를 없애준다는 감정이 듬뿍 담긴 키스. 예. 초등학생들 이거 알아서 뭐 하나요? 부모님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애들만 이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잘 아시죠? 예. 담임선생님이 막 혼내는데 집에 가서 애가 게시판에 리더는 묵직해야 된다. 쓸 수 있어요. 예. 애나 어른이나 지금 SNS로 문제가 많습니다. 교사가 좀 나서야죠. 그래서 학급 SNS를 개설했습니다. 올바른 학급 SNS 문화를 위해서 학급 SNS 개설하고 작년 2012년 10월에 사실 개설은 오래됐는데 아이들 보고 금지시켰어요. 10월에 처음 아이들에게 소개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담임 선생님만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애들은 절대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석한 친구가 있으면 빨리 쾌유하자 응원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댓글을 달아줘요. 애들은 글을 너무 달고 싶어요. 근데 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잘 자라 우리 반 저녁 9시 이후에는 클래스팅 하지 않기요. 이건 댓글도 못 달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이벤트 한번 해요. 초등학생들 사교육은 바람직하니 의견 달아봐 했던 애들이 목말라 있잖아요. 116개의 글이 달렸어요. 116개. 그럼 글을 너무 쓰고 싶었나 봐요. 애들이 이렇게 썼어요. 예, 이렇게 글을 쓰고 싶으니까. 아이들은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량 컴퓨터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때는 써도 돼. 예를 들면 자기소개하는 QR코드를 한번 만들어봐. 선생님 구글 문서 돌고 설문조사 할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통계 내봤습니다. 예, 엄마가 좋대요. 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이제 아이들은 선생님 우리 빨리 클래스팅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좀 기다려봐 하다가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계획합니다. 2012년 11월에 교과부에서 한 내용을 제가 좀 응용해서 모근초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간단해요. 뽀로로라는 전학생을 하나 온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인형 샀어요. 한 5만원짜리 하나 사고 그것만 사면 재미없으니까 밥그릇도 하나 사요. 이렇게 사서 얘들아 뽀로로가 전학을 온대 라고 얘기합니다.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해요. 예, 대부분 좋아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니들 왜 이걸 좋아해?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심 좋더라고요. 근데 몇몇 남학생들은 팔짱을 끼고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이러고 있어요. 예? 여자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뽀로로 언제 전화 가요? 내일 와. 애들이 애달토록 한 다음에 제가 짠하고 아침에 데려옵니다. 예, 뽀로로를
딱 데려와. 인형의 밥그릇. 박수 치고 난리가 나요. 예. 한 80%는. 20%는 어떻게 할까요?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키스를 논하는 지금 6학년에게 뽀로로 인형을 드립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애들이 막 만지고 싶어요. 못 만져. 만지지 마. 선생님만 만질 수 있어. 그래서 저만 데리고 다닙니다. 저만 이렇게. 예. 졸업앨범 촬영이에요. 애들이 졸업앨범 촬영 찍을 때 뽀로로도 같이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들고 찍었어. 애들 막 딴방 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절대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그러다가 이제 제안을 하죠. 제가 제안을 합니다. 뽀로로를 이제부터 신청하는 학생은 데려갈 수 있어. 대신 1박 2일 동안 데려갈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신청자에게 넘길 수 있는데 학교에는 가지고 오면 안 되고 그 다음 신청자에게 따로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직접 줘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하루 동안 뽀로로랑 있었던 이야기들을 노트에다 기록하는 거야. 라는 거죠.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80%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뭘 기록할지는 얘기도 안 해줬어요. 자기들끼리 막 신났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이제 순위가 딱 적혀 있는데 한 10명은 여자죠. 다 여자애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남자애들도 말 잘 듣는 애들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끼리 제안해. 선생님, 우리 반의 권위적으로 우리 반 상황에는 뽀로로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뽀베스찬이라고 이름. 뽀베스찬. 좀 이제 명문 가문에 있는 자제같이. 또 선생님, 지금이 11월이니까 35명의 아이들이 다 거치고 나면 12월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집에서 아이들이 동전 모아서 마지막까지 돌리면 마지막에 성금도 모금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먼저 제안을 해요. 그래서 뽀로로 인형, 밥그릇, 노트, 저금통 이 네 가지를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뽀로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한 건 얘가 우리 반 아이인 거죠. 아이. 추억이고 아이고 소중한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노트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저금통도 이렇게 가지고 돌기 시작합니다. 첫날 밤에 가서 애들이 이렇게 잠자리에서 V 이렇게 돼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의 잠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인해요. 또 이렇게 뽀로로를 가진 아이들만 글을 올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댓글밖에 못 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이제 서서히 신청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러 가요. 콘서트장도 갑니다. 어른 같으면 못 데려가는데 애들은 데려가요. 이렇게 데려갑니다. 이렇게 백화점도 가고 선물도 줘요. 뽀로로한테 선물도 줘. 점점 재밌죠? 인권 유린도 당해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밥도 먹어요. 밥도. 그 다음 고기 냄새도 실컷 맡아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누나도 등장해요. 아, 선생님, 너 대학생 누나가 있었구나. 온 가족이 있고 구석에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생일 파티도 했구나.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가장 SNS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강아지도 등장을 하죠. SNS의 주인공.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학부모 명찰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명찰도 목에다 걸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발표할 때 프레지를 이렇게 밤에 하고 있어요. 저는 무심코 과제를 냈는데 과제 사실 보면은 애들 이거 대충 해온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밤에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과제를 하나 내줘도 좀 신중하게 내줘야 되겠다. 프레지 막 무심코 프레지 만들어라고 했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밤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영어 울렁증이 있나 보려고 영어 숙제를 강제로 시키는 중. 그러니까 뽀로로한테 영어 숙제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영어 숙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방방이라고 여기가 아이들이 좀 노는 곳인데 덤블링 하는 데도 데려갑니다. 방과 후에 이런 데 가는구나. 비원에이퍼란 가수를 좋아하는구나. 바나가 뭐 팬클럽 이름이래요. 요즘 애들은 비원에이퍼. 아세요? B형 혈액형 1명, A형 4명에서 비원에이퍼래요. 이런 아이들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하룻밤새 아이들이 정이 들었나 봐요. 남자인데도 스찬이와 함께 숙면을 이대로 스찬이 우리 집을 떠나는 것인가. 이 친구 좀 적응을 어려워했던 친구예요. 남학생인데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여학생들 마지막 밤 비록 하루 동안이었지만 재밌었고 정이 많이 들었어. 보고 싶어. 우리 우정 변치 말자라고 아이들이 참 예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날 직접 이게 학기 중이에요. 학교로 오고 싶지만 제가 학교로는 가져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약속을 정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놀아요. 같이 놀고 전달을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모범적인 학생, 남학생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의 행태를 보고 계십니다. 남학생들은 좀 여학생들과 다르죠. 일단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흥분합니다. 야, 이 뽀로로가 상처를 입은 거야. 여기 수술 자국이 포착된 거야. 야, 누가 이거 수술한 거야? 남자애들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뽀로로란 친구를 아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전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남학생들 러닝머신에 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뒤에서 팔짱 끼던 친구들도 서서히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각난 거야. 이런 거. 나 데려가서 이거 해보고 싶었던 거. 그쵸? 칭찬해주죠. 예. 칭찬해줬습니다. 칭찬해줬어요. 이렇게 쌩얼도 한번 까보고, 예. 남자애들, 예. 쌩얼도 한번 보여주고, 자기가 나온 뮤직비디오. 이거 얼마나 이거 촬영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용이라고 참 개구장이 아닌데, 팔짱 끼던 아이인데, 집에다가 저거 띄워놓고 뒤에서 찍고 글도 옮긴 거예요. 예. 이렇게. 또 나름 납치도 해봤어요. 쇼핑백에 납치 중 이렇게 써봅니다. 써보기도 하고, 자기 고향이 그리울 거라고 고향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팔짱 끼던 남학생들조차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남학생들은 요리도 시켜요. 요리도 시키고 뭐 고민형과의 티타임이래요. 식사 끝났으니까 차도 한 잔씩 이렇게 마십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고 눈싸움도 하고 35명의 아이들 모두에게 뽀로로가 하룻밤씩 잠을 자고 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원들이 우리가 모은 저금통을 자발적으로 구세군 남비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고생, 촬영은 지나가 이렇게 여러 명이 가서 이렇게 돈을 현대백화점 지하에 있는 곳에다 기부를 합니다. 그렇게 겨울방학이 찾아왔어요. 겨울방학이 오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선생님 겨울방학 때도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돌릴게요. 대신에 28일만은 선생님이 데리고 계세요. 스케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이 오고 제가 성탄절에 우리 반 친구들 산타 할아버지 다녀가셨냐니까 가족이랑 사왔어요. 다녀갔어요. 굴뚝이 작아서 못 왔어요. 뭐 항상 같이 가요. 장염이에요 선물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글 남기고요. 얘기 안 해도 이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이렇게 사인회 가도 글을 남기고 또 저도 이제 B1A4의 산들이라는 친구가 TV에 나왔길래 우승했다고 축하글 올렸더니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어느덧 아이들도 자기의 추억을 콘텐츠로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을 가든 스키를 타든 방학 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SNS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모습을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졸업이 다가오죠. 야, 교복 샀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훌쩍 커서 이제 졸업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35명의 아이들이 작성한 그 노트예요. 노트. 허름한 노트. 35명 모두 저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지금 35장을 보신 겁니다. 그렇게 돼서 2013년 5월이 되면 졸업한 제자들이 여전히 SNS로 찾아와서 공유를 하고 누구를 먼저 찾을까요? 저를 찾을까요? 뽀로로를 찾을까요? 네, 뽀로로를 찾습니다. 네. 졸업식장에도 데리고 가자는 거 제가 극구 말렸어요. 네, 극구 말렸습니다. 지금도 검은 봉지에다 이렇게 잘 보관이 돼 있어요. 올해도 6학년인데 올해는 또 어떤 걸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혼자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가 우리 학교인데요. 삭막한 동네입니다. 예, 뭐 다 60층 막 이래요.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정을 나누면서 인성을 좀 강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올해 6월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SNS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예. 과천과학관을 가는데 아이들에게 다음날 모든 별로 하나의 스마트폰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로 하나는 다 있죠. 그리고 내일 미션이 나갈 거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내일 미션 기대된다. 맞아. 두둥두둥 기대하고 있어요. 과학관 가서 조별로 딱 풀어놔요. 근데 아이들끼리 조끼리 다니라는 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사랑하는 연인이랑 가서도 싸우는데 4명에서 어떻게 과학관을 돌아요? 다 취향이 다르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만 같이 다니다가 내가 미션 줄 때만 모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션 이거예요. 11시 20분에 우주인을 찾아서 옆에 서서 사진을 찍어라 이거죠. 그럼 저는 그 옆에 우주인 뒤에 숨어 있다가 애들 오면은 사진 찍은 거 확인하고 밥 먹는 장소를 안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밥 먹으러 모여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 안내합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찍습니다. 그렇죠? 찍어요. 찍고 나서 아이들한테 밥 먹는 걸 안내해 주죠. 밥 먹고 나서 또 활동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고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회장을 딱 불러요. 회장. 남자 회장, 여자 회장 불러서 야,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미션을 줄게.
야, 남자회장, 너 여자애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그럼, 아, 당연히 이길 수 있죠. 아, 정말? 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남자애들한테 미션을 줄게. 몇 시까지 로켓 앞에서 남자애들 전원 사진 촬영을 하면 그게 미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 시에 딱. 정확히 그때 올려야 돼. 그러니까 남자애가 막, 너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모아가지고 막 얘기하면. 야, 몇 시까지 선생님이 로켓 앞에 모여 사진 찍으랬어. 우리 여자애들한테 지면 안 돼. 뭐 이런 거야. 여자애들도 똑같이 얘기해줘. 미션을 했어요. 남자애들 로켓 앞, 여자애들 로켓 앞. 과천과학관 아시겠지만 로켓 앞에서 조금만 더 가면 주차장이죠. 그럼 저는 딱 이러고 있다가 야, 선생님 확인할게 세봐요. 그 다음에 차로 실르는 거야. 버스로. 예. 그러니까 따로 애들 모여 막 줄 서 버스로 이럴 필요 없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남자가 졌어요. 왜냐하면 남자 회장이 너무 의욕이 넘친 나머지 자기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와. 여자애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회장이 막 의기소침했어요. 또 제가 한마디 했죠. 유현진 봐봐. 유현진 LA 다저스는 졌지만 유현진을 누가 패배자라고 그러냐. 너희 팀에서는 너가 승자야. 막 이렇게 다독여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선생님. 전 열심히 했어요. 뭐 이렇게 다독여서 집으로 왔습니다. 예,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또 뭐 제가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들이랑 산에 갈 때도 모든 것들은 조별 미션을 주죠. 이런 식으로. 철봉에 매달려서 동시에 찍어서 올려. 몇 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용왕산 하이킹을 갔는데 근처에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추억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에서. 거기서도 한 발 더 나아가서 2013년 6월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제는 소통의 대상에 학부모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한번 해봅니다. 서서히. 이제 학부모들도 SNS라는 공간으로 끄집어드립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한가요?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우리 애가 제대로 뜨는지. 이렇게 제가 올려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 찍고 올리면 끝나니까.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올리는 거고 디카로 찍을 때는 우리가 보관하려는 거야. 그럼 스마트폰 밀면 애들이 이런 표정을 짓죠. 예, 밝은 표정으로.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 비행기 뜹니다. 도착했어요. 잘 도착했다고 써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재밌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종종 소식 부탁드려요. 이렇게 댓글을 달죠. 그 다음 기나루 마치고 아이들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잠은 뭘 자나요? 떠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도 부모님께는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킵니다. 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런 해맑은 아이들 밝은 표정으로 부모님께 영상으로 이렇게 틈틈이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날에 장기자랑 하죠. 근데 둘째 날부터 수학여행이 안 좋은 게 수련회랑 달라서 저녁 먹고 나면 숙소 들어가면 할 게 없죠. 그럼 아이들 괜히 싸우고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이제 6학년 선생님들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또 미션을 주는 거예요. 7시 반이 되면 6학년 모든 선생님들이 너희 방에 딱 들어갈 거야. 그럼 너희들은 방별로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 퍼포먼스를 준비해라. 상품은 과자와 음료수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 애들 목숨을 걸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저녁 먹고부터 1시간을 준비하더라고요. 예, 준비. 선생님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그 콘도에 방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애들은 이제 퍼포먼스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뭐 이런 거죠. 널브러져 있죠? 양말 뭐 이런 거. 예. 징글징글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이렇게 해놓고 안에서 역할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여학생들은 모든 방을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어요. 엄마들한테 바로 보냈더니 엄마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밝은 모습 보니 너무 행복해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여학생들도 남학생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저분하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은 이렇게 옷도 맞춰 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요. 친구같이 막대하고 그랬는데 수학여행 끝나고는 엄마를 존경하고 영상 편지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기들끼리 들어갔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문 열고 들어가니까. 공부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제부터 공부에 집중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콩닥콩닥 뛰어요. 이렇게 아까 그 사진 사랑해요. 들어갔더니 이러고 있어요. 예. 우리 반 애들 아닙니다. 다른 반 애들 다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SNS 활용 사례를 쭉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거 마지막 이게 뭐냐면 이제 뒷골목 사진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느낀 초등학생들의 SNS는 약간 뒷골목 문화예요. 예. 가면요 침 뱉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깡패들이 돈 뜯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사나 엄마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지 말라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지하 세계가 활성화됩니다. 점점 커져요. 음지가 커져요. 예.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가로등이라도 달아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멋있지 않나요, 말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마트 교육 하시면서 아이들 이 음지로 몰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밝게 좀 아이들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스마트 교육이 강조하는 이 역량이 아마 SNS를 통해서 좀 아이들이 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작은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이메일 주소니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딱 맞췄네요. 감사합니다.